안녕하세요.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TQQQ 투자자 태맨입니다. 매일매일 테슬라 그리고 나스닥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며 시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 그리고 TQQQ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TQ맨 채널은 유튜브 이외의 다른 채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어제 미국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바로 생산자물가지 수인 PPI와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 지표들은 장전 발표되었고 모든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잇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신호를 보낸 이외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33,696으로 1.26%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4,090으로 1.38%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855로 1.78% 하락했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각각 2.66% 하락하면서 다우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을 장착한 차량 36만 2,000대가량을 리콜하기로 했다는 대량 리콜 소식에 5.69% 하락했습니다. 떨어진 테슬라의 주가는 S&P 500의 하락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달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인 PPI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로는 6.0%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0.4%와 5.4%를 모두 웃돌았으며 월간 0.2%의 하락을 보였던 12월 수치에서 반등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 대비 1,000건 감소한 19만 4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로이터 통신에서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인 20만 건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증가해줘야만 패드에서도 금리를 하락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아직도 탄탄하다는 것이고요. 이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높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지 못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강한 것이죠. 이날 2명의 연준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이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이죠. 유명한 매파 의원입니다. 플로리다의 사라소타 마라티 경영대학 연설에서 실제로 2주 전 회의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50bp 금리 인상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 사례를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자마자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리고 또 올해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추가 언급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완화적인 정책에서 긴축적인 정책으로 가져오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나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믿는다고 강조했고요. 메스터 총재는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할지, 얼마나 정책을 오래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할지는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하락할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들어오는 지표들을 보면 연방기금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린 후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 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히 제약적 수준을 위해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내 의견은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은 총재가 지난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지지했으며 오는 3월 회의에서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매파적 발언을 이어간 것도 이날 미국 증시의 막판 급냉 요인이 됐습니다. 블라드는 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길어질 것이며 기준금리를 빨리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3시 무렵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폭을 회복하며 거의 보합 수준까지 회복했으나 오후 3시 매파의 대표주자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의 3월 FOMC 50bp 고려 발언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폭을 확대하며 주요 지수 모두 아침 개파 수준까지 다시 밀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5.7% 하락한 20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약 200달러 선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간 변화량 보시면 2일 동안 큰 폭의 상승을 하다가 오늘 200달러 부근까지 내려와 주었네요. 주간 변화량으로는 아직 2.6%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주째 상승이네요. 상승세가 좋습니다. 월간 변화량 살펴보시면 일단 2달째 상승이며 약 16%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 살펴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는 하락밴드 상단을 터치하러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드렸었죠. 210달러의 지지선이 깨진다면 200달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210달러 선이 무너지며 200달러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실으면서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네요. 아직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 애매한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테슬라는 당분간 시장에 의해 조정을 받으며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 RSI, MFI 모두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방으로 방향을 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익 구간이신 분들 중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00 부근에서 일부 익절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조지표만 참고해서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현금 비중을 두는 전략으로 편안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익절은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TQQQ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TQQQ는 상단 밴드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S&P 500 차트에서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 후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움직임에서 상단 밴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23.7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23.7달러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겠네요. 더불어 S&P 500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고점들끼리 연결한 선과 저점들끼리 선을 연결하여 향후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 500의 차트가 지속적으로 고점이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P가 4200선이 뚫리면 그때 재매수하는 것을 계획으로 약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고점이 계속 이 라인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지를 하더라도 4030 부근에서 지지하고 다시 반등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차트 분석은 참고만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심리지표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대표 심리지수인 공포탐욕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9로 많이 내려와 주었네요. 적어도 매수를 하려면 중립 이상으로 내려와야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어제 큰 변동성을 보여준 빅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20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8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성이 위로 들려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술주 또는 S&P에 속해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겠죠? 10년물 채권금리도 3.9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패드의 정책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2년 금리 살펴볼까요? 최근 4.5를 넘어서 4.7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달러 지수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103 원저리에서 놀던 달러 지수도 이제 104를 넘었네요. 환율도 이제 1,3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오늘과 같은 매달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이죠. 이날은 개별 주식 옵션이 이날 만기가 되는 날로 주식의 변동성이 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미국이 휴장하는 날입니다. 하락의 두려움을 느낀 투자자 또는 기관들이 오늘 대거 트레이딩을 통해 현금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의 비중을 높여 놓았습니다. 다행히 높은 달러 비중과 달러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저의 계좌는 일부 손실을 메우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편하게 여기는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중요한데요.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저는 현금 비중이 늘어나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고 손절 이후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재매수 구간만 정해놓고 대응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바라보며 언제 다시 진입할지 째려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방으로 향할까요? 아니면 하방으로 갈까요? 이것도 아니면 횡보 장세를 이어갈까요?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